네, 마감정 앞엔다운 김동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뭐 자동차나 철강, 그리고 이제 금융하고 백화점주 같이 움직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저 PBR주라는 공통점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뭐 저퍼주는 강세권이고요. 또 고 PER주라든지 이런 쪽들은 또 하락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황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하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시황 한마디로 좀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까? 예, 뭐 지수 따로 종목 따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누차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각별한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했던 자리에서 뭐 사실 특별히 신선한 조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고점에서 종목별로는 빠지기 시작했던 상황이었고 기준 종목들이 이제 확정 이탈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릴 때 주도주가 빠지면 오히려 그걸 확인하고 매도를 하면 다른 종목들은 훨씬 더 많이 빠져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60일선 이탈이 6개월 만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 조정이 일시적으로 중간중간에 반등이 있더라도 그 반등을 노리는 매매를 하시는 것 자체는 크게 좋은 전략이 아닌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의 금리 인상이 느리긴 하지만 뭐 좌우가 오래 하긴 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경기에 대해서는 일단 뭐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주들이 더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믿음, 이런 부분들이 이천 지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지수에 대한 방향성 전략보다는요, 종목 쪽에 대한 어떤 압축 그리고 미국의 어떤 느린 경기, 느린 금리 인상이 만드는 시장에 대한 대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상승하는 쪽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뭐 포스코 올라와 있고요. 현대차도 흐름이 좀 양호한데요. 뭐 포스코 하면 대표적인 저 PBR 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한 2% 정도 올라 있는데요.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뭐 일단 뭐 매수 관점으로도 접근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반등폭이 뭐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가 나오면서 좀 꽤나 높은 폭의 반등이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대형주, 경기주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미국의 FOMC 결과나 뭐 지난번에 문건에서도 확인하셨다시피 금리 전망치 자체가 2016년 말, 2017년 말 전망치가 낮춰졌다라는 거는 경기가 느리고 금리가 느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형주들이 그렇게 고속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은 여전히 아닐 겁니다. 상당히 지루한 장세가 하반기에도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대형주 밸류에이션 관련주들은 싸죠. 싸다라면은 뭐 경기 좋긴 좋아지나 보다 인상은 하는 건 확실하구나. 그러면 이제 더 나빠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한 상황이죠. 그렇다면 반등은 나올 겁니다. 그 반등을 노리는 매매는 오히려 지금 가치주 쪽에서 충분히 가능한 영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더라도 한 10% 정도의 반등을 노리는 매매 정도는 가치주들 전반으로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자리이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그리고 삼성그룹 중에서는 지금 뭐 삼성화재하고요. 삼성생명의 주가가 나란히 한 4% 급등 납니다. 특히 삼성생명은 뭐 PBR로 보면 한 0.78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로 접근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삼성주보다는 보험주, 금융주 이쪽의 강세. 이 부분은 이제 FOMC 결과가 특별하게 변화는 없었지만 일단 하반기에 금리 인상하는 건 확실하다라는 거에 대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금리 인상, 미국채 쪽에 대한 이 금리 인상 반영을 국내 금융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 사실 금융주나 보험주 같은 경우는 시세가 좀 깨끗한 종목 중에 하나죠. 뭐 앞쪽에서 큰 산도 없고 그동안 개인 투자들이 그렇게 주목받았던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융주들이 최근에 좀 움직임이 괜찮은데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한국 금융주가 미국 금융주도 더 매력적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먹잇감이 되겠죠. 이런 관점에서는 당분간 대형주 쪽에서는 금융주들이 나쁘지 않은 상황은 좀 유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 보겠습니다. 카지노 쪽에서는 그래도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보다는 이쪽이 가장 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모멘텀인지 좀 이 종목은 어떤 포인트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배당 이자 그리고 개별적인 기업 성장 양상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뭐 경기 민감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오늘 특징주로서 강원랜드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KTMG랑 좀 같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가 아닙니다. 방금 앞서 얘기했던 뭐 포스코라든지 혹은 자동차주라든지 뭐 이런 쪽은 사실 경기 민감주가 되겠죠. 그리고 금융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미국 시장의 어떤 금리 변화에 따른 글로벌 포트폴리오에서의 금융주 강화 구조에 좀 포함될 수 있겠고, 오히려 경기적 측면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금리 인상하더라도 이렇게 전망치 자체가 장기금리 전망이 낮아졌다라는 거는 경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 즉 경기 순환형 종목들이 아주 고속으로 치고 나갈 만큼 시장의 스타일 자체가 확 뒤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어떤 반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가치주는 그냥 가격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실적이라든지 혹은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방어주 쪽이 여전히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원랜드나 KTNG 정도의 주가들이 보여주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추세주들은 지금 지나치게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갔던 종목들보다 오히려 이렇게 구조적으로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숫자가 제대로 찍히고 있는, 더불어서 밸류에이션이라든지 배당 같은 것들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이 향후에 주도적 역할을 좀 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바로 하락 쪽 보겠습니다. 일단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아주 급락이고요. 사이언스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반등해주고 있으면 다르게 좀 양상이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41만 원 초입까지 내려와 있는 이 한미약품 어떤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어제로서 상황이 끝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50만 원 이탈이 되면, 어제 50만 원 이탈뿐만이 아니라 고점에서 대형 재료가 나왔는데 장대 연봉이면은 이 주식은 메이저가 팔았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변동성에 대한 배팅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그동안 상당한 변동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기술 반등도 물론 그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꺾인 주식에 들어가서 단기 일시 변동성을 노리는 매매는 상당히 합리적이지 못한 판단이기 때문에 저는 신규 매수 관점 접근 관심 두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어제는 혼자 좀 아주 셌던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은 다시 4% 되돌림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다음 달 중순에 실적을 낸다고 하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좀 꺾여 있는데요.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41만 원 어제 41만 원 기준으로 다시 한번 살려내고자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말씀 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매수에 대한 어떤 시그널 내지는 전환점에 대한 시도가 나오고 나서 1거래일 만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고요. 지금 다행스러운 부분은 저점을 아침에 찍어놓고 지금 오후에 저점을 낮추진 않고 있습니다. 종가상 확인 정도는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41만 원 오늘 종가상 지켜낸다라면은 내일 또 41만 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오늘 오후에 오늘 장중 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면은 종가까지 가지 않더라도 일단 로스컷 처리가 필요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모레퍼시픽만 보시는 거라고,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시그널이 나왔다고 다른 화장품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대상 종목 직접 공략 당이기 때문에, 직접 공략 대상도 이렇게 무너진다라면은 주변주는 더 강하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아모레퍼시픽을 보시면서 화장품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계속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자, OCI하고 하이닉스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요. 바이오 제약 못지않게 좀 충격이 크셨을 것 같은데 오늘 거의 장중에 8% 급락이 나왔었고 현재는 낙폭은 줄여놓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에서 어제 CNC 업체인 환학이 애플의 장비를 대고 있는 쪽인데요. 환학이 10% 급락이 나왔고요. 또 도쿄 일렉트론이라는 반도체 장비 업체도 역시 급락했다고 합니다. 10% 넘게 빠졌고요. 또 인텔과 마이크론의 새 메모리칩 개발 이야기는 어제 저희도 좀 전해드렸던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악재로 인식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 한 6% 정도 현재 밀려 있는데요. 자, 어떤 대응 필요하겠습니까? 일단 제일 심리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부분은 마이크론과 애플의 인텔의 새로운 메모리 칩에 대한 어떤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스토리지 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디램 메모리나 낸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 앞으로도 메모리 업황 자체는 최근에 DXY 지수가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진 측면이 있지만, 밸류로 보다 그리고 업황 자체 최근에 제품 가격이 아니라 전반적인 장기 업황으로 봤을 때도 3만 원대 중반이면 오히려 바닥을 찾기 작업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이 여기서 던진다라는 것은 정말 답답한 매매가 될 수 있겠고요. 오히려 낙폭과대형 단기 낙폭과대형 종목을 노리신다라면은 지금 제약주나 이런 것들 보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하이닉스가 어느 시점에서 쌍바닥 같은 라인들이 확인되는지를 보시고 기술 반등을 노린다면 오히려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거래소 코스닥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입니다. 일부 이제 뭐 시총 상위주가 조금 세기 때문에 지수가 거래소는 많이 안 빠지는 것 같아도요. 중소형 종목군으로 많이 이제 매매를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크게 낙폭이 크다고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뭐 지금은 그 말씀하신 대로 딱 그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를 보시고 지금 시장 대응을 하시면은 방향을 못 잡습니다. 지수 자체가 방향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은 많이 올라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기적인 박스이기 때문에 여기서 위아래 방향을 잡게 된다라면 시장이 큰 방향이 되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코스피는 일단 그건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지수 관점으로든 혹은 대형 가치주든 저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좋은 종목들 지수 겁내지 말고 그냥 해도 된다라는 관점이고, 오히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너지는 관점으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오히려 보유자가 지금도 손절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구분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관점으로 만약 본다면 가치주들, 아까 말씀드린 경기 관련 가치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 단기 반등 정도 보시는 거고요. 중장기로 가시는 것도 가능한데 그러려면 시간이 뭐 내년까지 넘어가셔야 될 것 같고, 성장주 코스닥이 이렇게 빠지고 있지만 저는 옥석 가리기는 지금도 진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경기가 느리고 금리가 느린 인상이라면요, 가치주가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무너지진 않을 겁니다. 10개 중에서 하나가 살아남는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은 앞으로도 아주 화려한 시세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들 찾으시는 데 좀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전 업앤다운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